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이게 항상 보면은 이 방송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선이 막 꼬여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어떻게든 좀 봐주고 싶은 모양인데, 하지만 윤석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유죄 판결은 물론이고요, 사형 선고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지기현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윤석열한테 글쎄요, 사형을 면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이 지기현의 태도를 보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윤석열이 요즘 들어서는 대놓고 책임을 남한테 떠넘깁니다. 지난주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책임을 떠밉니다. 여인영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사실 윤석열한테는 신복 아닙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지 살겠다고 부하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재판, 특히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죠? 네, 오늘 윤석열 이제 내란 우두머리 30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30차 공판. 와. 이야, 꽤나 많이 했네요. 했죠. 꽤나 많이 했네요. 아직까지도 이 증인 신문이 남았죠? 네, 지금 증인 신문이 계속 남아 있고 마지막 이제 결심을 1월 12일 날 한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증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1월 12일에 결심을 한다면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기 때문에 이거 윤석열 풀려나는 게 아니냐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길도 잡을 수도 예비로 좀 잡아놓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12일 이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윤석열이 이제 18일날 풀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결심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월 12일은 잠정적인 것일 뿐 더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설날이 있고 또 뭐 법원 출정기도 있고, 뭐 법원 출정기 안 시킨다고 합니다만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2월 달로 결심이 미뤄지겠네요. 이게 원래 지기현 재판부에서 아마 9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12월까지 심리 마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계속 이제 남다 보니까 결국 1월 달에 미뤘어요. 근데 한 번 미뤘으면 두 번 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뭐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지기현 이놈 이거 분명히 12월 달까지 한다 그래 놓고 12월 다 돼가면 1월 달까지 한다 그럴 거고, 1월 달 되면은 2월 달까지 한다 그래서 뒤로 미룰 거고, 결국 윤석열 풀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 내란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서 했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고 하자 근데 지켜보면 이미 늦거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이 지도부들이 무슨 판단을 했는지 참 답답스러워요. 계속 선거에만 이게 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선거 치른이라고 꼭 해야 될 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다 이 꼬라지가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아니 보니까 이 진보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도 강성 의원들이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선에 나올 사람들이다 하면서 약간 폄하하듯이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내란 재판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선에 나오려고 하지, 무슨 내란 재판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선에 나온다 그래. 이것도 무슨 왜곡 보도 가짜 뉴스인데
한겨레 경향이 더 설치죠, 이런 부분은.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믿는 한겨레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이 뉴스 기사를 소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때려잡아야 돼. 우리나라 지금 때려잡아야 될 놈들이 많아요. 뭐 검사들 얘기만 합니다만 검사들만 그런 거 잘못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 수 있으려면은 그 주변에 그들을 도와주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정치권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설치는 거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거도 이 권력자들 손발을 이 측근들 다 잘라내야지 본인의 세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검찰도 이 비호 세력부터 차근차근 쳐내야지 검찰이 힘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좀 안타까운데. 자, 오늘 재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윤석열 재판의 증인으로 홍장원 차장이 등장을 했네요. 네, 원래 홍장원 차장은 저번 기일에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워낙 이제 증인 신문, 반대 신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계속하시죠.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약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썸네일 내용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윤석열의 모습이 이제 계속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홍장원의 메모와 관련된 내용,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뭐 지렁이 글씨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저기 그 뭘 모르는 것 같아. 저기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급하게 쓰면 지렁이처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알아봐. 아, 본인은 알아보죠. 네, 본인은 알아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지가 못 알아보니까 자꾸 그걸로 뭐 꼬투리를 잡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장은 지 마음대로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핵심적인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홍장원 차장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렁이 글씨를 말하면 뭐냐면 이 윤석열 측에서 아니 우리 대학생들도 이 지렁이 글씨를 티를 만들어 입는다 라고 하면서 홍장원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근데 홍장원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두 번째 증인으로 나갔을 때 헌재에서 당시에 이제 구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PPT로 제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의 지렁이 글씨체는 홍장원이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굴러다니는 사진 하나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예를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마치 홍장원의 글씨인 것처럼 떠버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이제 지켜봤으니까 네. 봤다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거 뭐다. 근데 꼭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혹은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어거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도 윤석열 변호인은 좀 핀트를 못 맞춥니다. 아하.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기 포스트잇 보니까 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노란색 포스트잇 아니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홍장원은 계속 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거든요. 아니다 이거 포스트잇 맞잖아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 포스트잇이 맞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는데 어쩌라고 그 포스트잇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 아니 그거 상관없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핀트를 못 잡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핀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홍장원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모장은 흰색이래요. 흰색에다가 A4 용지보다 작고 거기에 SBU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보안 정보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털고 싶은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비를 계속 좀 물고 늘어진 겁니다. 아,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글쎄, 딱히 중요한 진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저번 기일에 이미 주신문에서 홍장원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대 신문하면서 똑같은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사실 막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진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그렇죠. 반박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꾸 꼬투리 잡는 얘기만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 왜 그래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실제로 인터넷에 다운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오늘 처음 증언을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렁이 글씨체가 진짜 홍장원이 작성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원 진술자인 홍장원이 직접 얘기해 준 것은 그래도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제 결국에 이제 홍장원이 자기가 이제 대충 이렇게 흘려 써서 그 놔뒀고 그 흘려 쓴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한마디로 이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귀를 해서 이제 전파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글쎄 그게 어쨌거나 뭐 맨 처음 쓴 거든 복귀를 한 거든 결국 홍장원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까지만 해도 메모를 복귀할 때까지만 해도 홍장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 그러니까 애시당초 홍장원이 윤석열하고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 윤석열은? 예. 홍장원 메모가 뭐가 적혀 있었냐면 뭐 이재명, 뭐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체포 명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하. 이게 누구랑 전화할 때 적었었냐면 여인영이랑 전화했을 때 적은 거예요. 원본을.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메모인지 몰랐죠. 그 당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1차로 작성한 거 그리고 보좌관 시켜서 2차로 작성한 것은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그 증거가 3차 메모인데 그거를 보좌관한테 다시 시켜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거를 검토하고 추가로 내용을 적은 게 지금 완성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폐기한 거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 글씨 뭔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미 폐기한 상태다. 메모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거 그게 다다. 그게 원본이고 진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뭘 근거로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그걸 아니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야지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윤석열이 자기 부하들을 배신하게 되잖아요. 이거랑 또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작성한 거 여인영이 말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홍장원과 윤석열이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체포조 명단 내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당시에 반국가 세력을 잡아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홍장원도 반국가 세력 너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하니까 홍장원이 알았다고 해요. 근데 홍장원 같은 경우에 그 체포전 명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장원이 윤석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 여인영한테 들어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너의 말이 맞을 거면 여인영 스스로 단독으로 계엄을 준비한 거냐? 그러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말처럼 나는 명단 말한 적 없고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여인영이 했다. 그러면 여인영이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영은 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했단 말이야. 이미 군사재판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방첩 사령관이 자기 혼자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 체포 명단을 불러준 거죠. 아니 그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란을 일으켰으면 지가 대통령이 됐겠지. 그렇죠.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게 전두환이야. 야, 그렇죠. 전두환이 원래 보안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안사령부가 두 개로 쪼개지죠. 정보사와 기무사로 쪼개지고 기무사가 나중에 방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야말로 지금 방첩사 사령관이었던 거야. 여인영 자리였던 거야. 여인영 자리에 있으면서 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당시 또 전두환은 별 2개였어. 별 2개 상태에서 쿠데타 일으켰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그 윤석열식의 주장대로 하자면 홍장원이 일으켰다는 얘기 되는, 아니, 홍장원이 여인영이 지가 알아서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랬으면 여인영은 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고. 근데 자꾸 윤석열은 여인형한테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윤석열은 본인이 이제 체포 명단에 불러졌다라고 하면 무기 아니면 또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자체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중간에 뭐 체포조라든지 민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 무리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책임 떠밀고 오늘 여인형한테 책임을 떠민 거는 사실 지금 이 계엄이 쿠데타였다라고 보는 이유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거,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거, 그 다음에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요 세 가지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한 거는 김용현 지가 알아서 한 거고, 또는 뭐 노상원이 한 거고. 그래서 우선 윤석열이 떠민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포조 관련돼서는 여인형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 뭐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한테 뒤통수 후려 갈기고 김영현 같은 경우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성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그 국회에 이제 쳐들어가는 국회 거. 쳐들어가는 거 그런 거 누가 투입했다고 했습니까? 이제 결국엔 다 김용현이 투입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다 중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종근 사령관이 나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은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기사 뭐 윤석열로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사형이에요. 그렇죠. 내란 수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이야. 근데 지금처럼 반성도 없고 이러면은 솔직히 사형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사령관급들은 그래도 위에 장관이라든지 윤석열이 있으니까 떠넘길 수 있어요. 지시받았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가 대통령이니까 떠넘길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뭘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체포조 몰랐어. 여인형이 그거 한 거야. 야, 군대 투입 누가 시킨 거야? 민간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아니면 성관이라든지 김영현이 나 모르게 한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떠넘기기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홍장원한테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언론 보도가 많이 된 게 홍장원에 대한 윤석열 측의 어떤 시비, 예,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도 윤석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한마디를 했다 그러죠. 우선 오늘 윤석열이 딱 나왔는데 어제 한덕수 재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증인으로. 그러니까 피곤해 눈을 계속 감고 있더라고요. 아,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평소대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조태영 국정원장에 관련된 진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을 번쩍 탁 뜨더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하냐? 당시에 이 조태영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그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출장 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 어디시죠? 조태영이 네 아직 여기입니다. 아 그럼 일 마치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갑자기 조태영이 그 대통령실로 왔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죠. 근데 홍 장관 같은 경우에는 19시 59분에 21초간 통화를 하는데 당시 그 국정원장과 윤석열의 통화가 그 조태영이 간저에 있고 그리고 골드버그 대사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 환송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인데 예. 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있는데 예. 결국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인형한테 자꾸 그 떠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수사에 ABC도 모르는 놈이라는 둥 내가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러니까 여인형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고 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장원이 한마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보고 지금까지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때는 아마 좀 많이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참.
그래요. 예,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윤석열 수준이 딱 이까지 이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일 답답했던 게 홍장원하고 윤석열하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보면은 뭐 조태영하고 전화를 먼저 했고 몇 시에 했고 뭐 무슨 얘기를 했고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지시가 있었느냐는 거거든. 근데 그 조태영이 뭐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고 어쨌고가 그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겠어? 그리고 이 전화 통화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이미 국정원장은 대통령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단 말이야. 그게 우선 팩트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는 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계속 팩트를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팩트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 팩트를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재판에 윤석열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받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뭐 몇 시 몇 분쯤에 이래 하지 않았느냐. CCTV를 보니까 몇 분에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1년 전 얘기인데 분단위를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하겠냐고 성질을 버럭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보니까 윤석열이가 초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윤석열이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CCTV를 틀어주잖아요. 네. 분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CCTV 보세요를 할 거 아닙니까? 증인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아, 저는 그 CCTV 안 볼 겁니다. 이럽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나 이거 답 안 하겠다. 이런 아니, 식으로 얘기를 해요. CCTV가 왜 과학적이지 않아? 뭐가 과학적이란 거지? 참 답답한 사람이네. 자, 여기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고 넘어가실 텐데요.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분단위로 물으면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은 초단위로 막 질문을 해요. 한번 보시죠. 그 국정원장 관사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진술은 나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간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선후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지난번 네,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실 거예요? 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태영 원장이 그 전주에 미국 출장 가니까 다음 주 주례 보고는 못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석자로 이제 다 부른 겁니다. 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7시 59분 뭐 몇 초에 전화를 합니다. 해서 그 국정원장 관사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진술은 나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간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선후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지난번 네,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실 거예요? 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홍장원 차장이 아유 내가 그 분단위까지는 초단위까지 모르죠라고 하니까 딱 나서서 그 팩트를 바로 잡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초단위로 막 얘기를 해요. 29초 어쩌고. 저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초단위 29초간 통화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언제는 분단위로도 기억 못 한다며.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이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윤석열 오늘 재판 진행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 싶기도 해. 이게 본인이 이제 상황이 이제 점점 불리해지니까 저런 행동까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의 저런 행동을 오히려 응원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전에 그 각종문 사령관이 왔었잖아요. 네. 당시 어떤 진술을 했었습니까? 아, 뭐 계란말이 구워주고 베이컨 구워주고
폭탄도 수십 잔 맞히면서 시국 이야기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 진술을 들은 이 증인 곽종근이 화가 나가지고 새로운 막 진술을 막 쏟아내잖아요. 네. 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잡아오고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여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이 증인들이 이렇게 살살살살 긁으면 증인들도 본인이 불리하더라도 증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도 아마 하지 않은 진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윤석열이 저렇게 어거지를 쓴다든지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하면은 이제 홍장원 차장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오늘로 30차 재판을 했으니까 네. 아유, 참 앞으로 직연 이놈이 참 그러니까 그동안 하려면 좀 진작에 좀 빨리 할 것이지. 예, 이제는 좀 속도가 좀 빨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속도가 빠른데 이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음. 이 우리 시험 공부 같은 경우에도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밤새서 시험 봐요. 벼락치기 한다. 벼락치기 하죠. 네. 지금 이거 벼락치기 재판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시간 4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공판을? 네. 그때부터 길 막 2개씩 잡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11월, 10월 달에도 끝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질질질질 끌다가 요즘에 주목도 많이 받고 중계 재판하고 사방에서 욕 먹으니까 이제 나 바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이 지금 재판을 끝내면서 마치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좀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내는 것과 똑같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수백 명을 하는 거랑 진배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네, 수백 명의 증인을 재판하는 거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CCTV 다 있어요. 뭐 증인을 그렇게 많이 부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많이 불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하고 피고인 측이 짜고 친 거예요. 검찰하고 나경원하고 짜고 친 거고 판사들이 그거를 그냥 지켜봐 준 겁니다. 용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렸던 거야. 그렇죠. 얘네들이 시간을 더 끌면은 이 문제가 흐지부지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흐지부지 안 사라진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 재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기현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시간을 끌어서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흐지부지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그 징계 재판이 흐지부지 끝난 것과 똑같이 또 여러분 한동훈 그 검언유착 판결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다들 기억도 못 하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대충 얼버무리고 끝낼 수 있고 그 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와서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처음 생각해 보니까 1년쯤 지나면은 다들 뭐 이제 잊어버릴 거야. 분노도 좀 가라앉을 거야. 그때 가가지고 대충 물렁물렁한 판결 내리자. 아니 혹은 윤석열 풀어주자. 그랬는데 이제 그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내란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지니까 이제 와서 저런 짓 하는 거다. 이 직연 또 재판 언제 하죠? 제가 알기로 이제 내일 김영현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내일 있습니다. 또 김용현 재판. 네. 김용현이 또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또 깽판 부리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 김영현 변호인 측이 감체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아마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로 예상됩니다. 걱정스럽네요. 네. 내일 재판 다녀오시죠? 내일은 이제 윤석열의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재판은 안 들어가고요. 네. 혹시 뭐 대호 씨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강하게 푸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내란 재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좀 갔다 오라 그래. 그래서 스펙스도 가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 내일 또 생생한 재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 시간대에 재판 중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속보 전해 주시는 시간도 많이 아우 주셔서. 좋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